자, 우리가 다루는 경우의 수는 뭐였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합의 법칙하고 구배 법칙인 건 아시죠? 얘는 이제 더하는 거고 얘는 곱할 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그러면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 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뭐는 일어나냐 뭐 이런 걸 잡을 때 그 기준이 요 안에 그 자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잡으면 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내 기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좀 뭐라 그러지? 주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객관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집이고 여기 이제 학교인데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이 세 개가 있대. 이게 경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걸 더해서 세 가지가 된 거죠. 왜 더했습니까? 일로 가면서 동시에 일로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한 가지 해서 이제 세 가지가 된 건데.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학원으로 뭐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그죠? 이쪽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가지인데 물어보는 게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학원을 오는 건 몇 가지냐라고 하면 이제 이걸 이렇게 곱하기를 할 거잖아. 이게 이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더하기를 한대.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자신이 요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 뭐 내가 모자도 됐다가 뭐 연필도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뭘 써야 되는지가 금방 보이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구배 법칙이 이제 길어지면 어려운 문제고 짧으면 쉬운 문제인데, 이걸 길어져도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곱하기를 한 후에 이 앞에 사건을 결정을 해두고 넘어가면 그러면 길어져도 다음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걸 경로라고 배웠는데, 얘를 이제 고등학교 오면 중학교처럼 똑같이는 안 배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A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라. 최단거리하고 경로는 다르지. 최단거리는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건데 얘는 막 이렇게 가도 경로가 돼. 그러니까 경로라는 말은 간 선도 가면 안 되고 점은 갈 수 있는 걸 이제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가는 경로를 구하라라고 하면 몇 개야? 너무 많네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놓으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놓으면은 뭐가 다른 거고가 아니라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여기 위에를 이렇게 여기를 누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얘를 누르면 쫙 눌러지면서 이 점이 세 개, 요거가 없어지면서 짠짠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두 개가 눌리면서 이렇게 이제 없어질 거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 오는 건 요거랑 요것만 남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거 남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누른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요 라인 가는 게 몇 가지냐, 그다음 요 라인에서 요 라인 가는 게 몇 가지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저렇게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는 거에 이제 차이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곱하기 할 때 앞에 걸 결정해야 한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 어디냐? 그래서 이제 원래 1학년 것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순열하고 조합만 이제 다룰 건데, 얘네들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하는 게 순열하고 조합인데 이게 그 뭐 원순열이나 같은 거 순열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을 항상 1학년 때 먼저 배우는 게 기준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항상 서로 다른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 뭐가 서로 다른 거냐? 그걸 기준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럼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제 사람이 있고 그지? 그다음에 경문이가 왜 자꾸 유명? 그거 뭐지? 예를 들어서 민수가 있어. 민수를 이해하는건데 민채가 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명사 이런 거 할 때. 얘는 보통 명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얘는 고유명사라고 부르죠?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름이 있는 애들은 구별이 되는 거고 이름이 없는 애들은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1학년 때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걸 한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배웠던 건 요거니까 얘를 자꾸 이걸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지. 구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똑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을 3명 그러니까 4명, 2명 이렇게 나눈대. 그러면 6명 중에 2 고르고 4명 중에 4 고르면 얘는 구별이 되는 거지. 2명 조하고 4명 조가 서로 다르니까. 근데 6명을 3명, 3명 이렇게 나누면 이제 구별이 안 되잖아.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살짝 이름이 없어서 구별이 안 되니까 이름을 살짝 만들어줘 미리. 그럼 A조 3명, B조 3명의 이름이 있잖아. 그럼 이제 A조에 올 3명을 뽑고 나머지 3명을 뽑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름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름 있었던 걸로 다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은 항상 다른 걸 기준으로 만들 건데 이 서로 다르게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 살짝 이름 줬다가 나중에 이제 나눠주시면 된다고. 준 만큼 다시 이제 줬다 뺏기 스킬을 쓰는 거야. 줬다 뺏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사용하는 게 결국 뭐냐면 순열이 의미가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게 이제 순열인데 우리 이제 서로 다른 n개를 가지고 이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이걸 배열을 할 거야. 그러면은 자 처음에 그냥 1번부터 n번까지 다 순서를 줘버려. 그럼 짜자자자자자 순서가 됐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r명만 순서가 필요하지. 막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맨 앞에 뭐 몇 번 오고 뭐 이제 몇 번 오고 뭐 이렇게 쭉 와서 끝까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끊어서 r명한테만 순서를 줄 거고 남은 애들은 순서 준 게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줬다가 남은 애들 순서 준 걸로 다시 나눠주시면 순서를 안 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순열을 먼저 이용해서 그 다음에 조합을 하겠다라는 거고 조합은 순서가 없는 거지. 순서가 없는 거니까 전체를 다 순서를 줬어. 줬는데 얘는 요 알명도 순서가 필요 없고 요 n-알명도 순서가 필요 없잖아. 근데 둘 다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전체를 이제 순서를 준 다음에 이 알명끼리 순서 준 거 나눠주고 나머지 애들 순서 준 거 나눠주시면 이제 얘가 조합이고 얘는 순열이고 이제 이렇다고. 근데 맨 앞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를 먼저 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는 결국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을 쓰는 가장 기본이라서 순열까지는 공식이 없어요. 그냥 고배 법칙만 쓰는 겁니다. 고배 법칙만 자리 만들고 고배 법칙을 쓸 건데 근데 이쪽은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짧으냐 기냐니까 1번 보시면 새로 개설된 방송국이 이렇게 있는데
두 지점 사이에 이제 거리가 교차되는 지점인데 그래서 이제 210보다 멀리 떨어지면 똑같은 주파수 또 쓸 수 있고 가까우면 못 쓰는데 주파수는 서로 다른 게 3개 있고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1번, 2번, 3번 주파수라고 이제 하면 CD에 같은 주파수를 먼저 줘야 된대.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생각하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주파수 주는 방법이 3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했으니까 얘네들한테 1번 주파수를 줬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 곱하기를 하면 항상 이걸 결정을 해두고 가면 돼. 이게 길어지면 그냥 어려운 거야. 다음 이제 그 다음에 A에다가 줄까요? A는 CD랑 120, C랑 120이니까 요거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A에다가는 줄 수 있는 게 2가지 곱하기 했으니까 2번을 주고 생각을 합시다. 다음 B는 A하고 이제 CD하고 줄 수 있느냐? A하고 160이니까 2번을 못 주고 D하고 150이니까 1번도 못 주니까 D에 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곱하기 했으니까 3번 주파수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는 A하고 280, B하고 250, C하고 150이니까 얘는 못 주고 얘네 둘은 줄 수 있는 거죠. 210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2가지. 그래서 이제 12가지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하면 이렇게 뭐 했다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만들어주고 가라고. 했니? 너는 내용 설명해달라고 해서 내용 설명해주는데 네가 자꾸 있으면 딴 애들은 내용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녹화 전에 저랑 기다린다고 잤는데 갑자기 자 그래서 2번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항상 자기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할 때 편하다. 2번은 니네 거기에 교재 안에 들어가 있구만. 이번 문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위 6개 팀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6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대. 그러면 이제 내가 6위야. 그럼 내가 먼저 해봐. 내가 6인데 5위랑 하면 2가지가 있죠. 이기거나 지거나. 그래서 2가지 곱하기 했으니까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면 돼. 근데 4위랑 만나. 그럼 또 이기거나 지거나 2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했으니까 이번에 나 졌다고 생각하면 4위가 이제 3위랑 할 거잖아. 그럼 4위랑 3위랑 또 2가지가 있으니까 4위가 이겼다고 하면 그 다음 또 2위랑 붙을 거잖아. 얘가 2가지고 그럼 2위가 이겼다고 하면 1위랑 붙을 거라서 2가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곱하기만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곱하기를 하는 게 곱의 법칙을 쓰는 게 원래는 경우의 수 단원 목표가 일일이 세기래. 일일이 세기 하나씩 다 세기래.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이하는 하나씩 세면 되시고요. 이건 머리 안 쓰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하나씩 노가다가 훨씬 빠르고 이제 10개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약간 머리를 쓰는 게 좀 편한데 그래서 10개 이하로 세는 게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게 수형도 쓰는 거예요. 수형도 이렇게 한 개씩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다 뭐 이거고 10개 이상일 때는 이제 주로 대칭을 이용하거나 이제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는 방법인데 대칭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결국 이제 똑같은 케이스니까 하나만 해보고 곱하기 얼마 뭐 이렇게 이제 해주면 식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0개가 넘어가는 답이면 머리를 쓰는 거고요. 그 밑에는 그냥 몸을 쓰면 됩니다. 물론 이제 10개 넘어가는 것도 몸을 쓰셔도 돼요. 힘들겠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4번을 놓고 보시면 정육면체는 대칭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거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에서 이런 이제 똑같은 정삼각형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얘는 한 군데에서만 놓고 생각을 먼저 해주면 요 점을 기준으로 내가 딱 잡아서 보면 정삼각형이 요거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개? 8개 되는 거야. 네. 서점을 기준으로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똑같은 점이 8개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8개가 나온 점. 이걸 다 한 개씩 한 개씩 찾는 게 아니라 대칭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만 찾으면 돼? 오늘 9개를 다 세라고 했는데 1번에서 세면 1, 3, 7, 9가 똑같을 거고 2번에서 세면 2, 4, 6, 8이 똑같을 거고 5번에서 세면 되는 거니까 총 3군데에서만 세면 된다고 그러지? 이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게 맨 처음에 케이스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야 되는데 이해서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세는 방법들을 유형 1에서는 이제 나눠놨는데 그럼 이제 7번을 가지고 이제 세는 걸 또 생각을 해볼게. 99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이 몇 개 있느냐? 그럼 999는 999 이하니까 이제 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시면 이걸 3을 진짜 다 써서 하나씩 세기는 많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323을 생각을 하면 3이 이제 2개 있는 건데 이렇게 세는 거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3을 먼저 셉시다. 세본 다음에 여기에 3이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몇 가지냐면 여기 올 게 10가지, 여기 올 게 10가지니까 여기 있는 3이 100개가 되는 거예요. 100개. 10가지, 10가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3도 100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3도 100개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333은 세 번을 센 게 아니라 이쪽 거 한 번 셌고 이쪽 거 한 번 셌고 이쪽 거 한 번 셌으니까 서로 중복이 안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그냥 300개 되는 거예요. 중복이 일어나면 빼거나 나누면 되는데 안 일어나면 그대로 이제 세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번. 네? 10번 해주세요. 10번. 자, 그래서 10번이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라. 네, 가족권에서 A, B, C는 20보다 작은데 세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양수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죠. 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이게 A, B, C 이 자연수를 이제 찾는 거야. 한 개씩. 그지?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하나씩 찾아야지 뭐 일단. 그러면 C가 그나마 크니까 C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C가 20이면요. 큰 거부터 세는 게 편합니다. 큰 거부터 세는 게. 그지? 오, 큰 거부터 세는 너무 많은데. C가 20이면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자연수야? 에휴. 그죠? 그럼 이제 얘를 놓고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이 뭐죠? 위에 거는 합이라도 알려줘서 편한데 둘레의 길이의 합이 20이야. 자, 얘가 20이면은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19죠. 네. 그러면은 얘가 2부터 가능하지. 18까지. 1은 안 되죠? 20이 되니까. 그럼 얘가 18이면은 얘는 몇부터 가능하니? 17부터 가능하죠. B는. 얘가 18이면은 그치? 3부터 그죠? 이렇게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있는 개수를 쭉 세면 이제 얼마 되는 거? 얘가 10이면은 얘가 9니까 안 되잖아. 11도 그지? 11이면은 얘가 10이니까 이제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세면 여기 한 가지, 그 다음에 10일 때는 11 되고 10 되고 9까지 되는 거니까 이제 3개 됐어요? 그리고 쭉 가서 이때는 몇 개야? 17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1개, 3개, 5개 이렇게 쭉 해서 홀수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러면 9개 있는 거죠?
여기가 81개. 얘가 19면은 이렇게 이건 나눠서 쓸 수밖에 없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좀 긴 게 나올 수 있어서 그냥 9번 다음에 10번을 넣은 거지. 11번 어때요? 네? 11번 12번에 12번. 11번은 이게 세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데 아까처럼 이렇게 자리를 기준으로 셌을 때 중복이 안 일어나니까 그대로 세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걸 갖고 이게 입체를 가지고 세면 편한데 그게 힘드니까 일단 얘가 몇 개 있대? 12개 12개 있으니까 이것만 쭉 세면 20개죠 20개. 그럼 얘는 몇 개 있대? 20개 있으니까 얘는 이제 120이 되는 거죠. 정확히 얘는 12개예요. 어? 정확히 12개니까 얘는 60이 되는 거고 얘는 12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각각을 더해봤는데 얘네들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합친대. 12개.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 선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쪽에서도 셌고 이쪽에서 셌었잖아. 그러니까 이 선은 두 번씩 세진 거지. 그래서 중복이 두 번씩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면 됩니다. 12번 해주세요. 12번은 이거는 이제 포함 문제 면접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준 거를 잘 보시면 3분의 4x가 0부터 6까지 만나는 걸 이제 찾는 건데 그럼 3분의 4니까 얘는 가로가 3이 4고 세로가 3짜리를 어차피 두 번을 반복을 할 거잖아. 6까지니까 0부터 3까지만 먼저 생각하면 가로 위에- 3, 세로 3. 네? 가로 4 세로 3 네? 아니 저 뒤집어요. 미안 어떻게 하지? 3, 4짜리 이렇게 이제 그리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런 게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요 하나 케이스만 해가지고 그 몇 번 있느냐만큼만 이제 곱해주면 되지. 네. 됐어? 그럼 요런 데는 점을 안 지나는 거야 지금. 여기만 지나는 거야. 됐나요? 네.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간다고 생각하면 이 선 한 번 지나가야 되지. 네. 이것도 하나 지나가야 되지.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요선 지나고 요선 지나서 여기서 도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로선은 이 선 지나가야 되죠. 이 선 지나가야 되고 이 선 지나가야 돼서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 거지. 됐어? 네. 그래서 여기서는 총 3개 가야 되고 여기서는 총 4개 가야 되는데 그지? 여기는 요선하고 요선은 아닌 거잖아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이제 빼면 되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3 빼기 1 4 빼기 1 요거 지나가는 거야. 맨 마지막 거만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개 곱하기 2라서 1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7분의 11이면은 가로가 7 빼기 1 왜 5개? 5개. 여기 이거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이렇게 5개. 요 맨 마지막 거는 선분이 안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빼버리면 한 개씩 빼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7분의 11은 7 빼기 1하고 11 빼기 1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니까 16이지. 그런 게 몇 개 있어? 4개 있어. 4개. 그래서 이게 면접 1번 문제고 1번이었어요. 네. 2번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맨 마지막에서는 만나잖아. 입체에서는. 그러니까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해가지고 그것도 개수만큼 해주면 돼. 네. 그래서 그게 2번이었어.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그 유형들이 경우의 수라서 이제 뭐 이쪽에서는 이제 곱하기 할 때 뭐 해고 지나가라. 유형 2에서는 이제 부정방정식인데 이거는
내가 했을 때 큰 거 위에 큰 거부터 하잖아. 요게 훨씬 편합니다. 작은 거부터 해서 올라가는 거보다 큰 거에 큰 수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뭐 10, 15, 16 이런 거는 집합에서 했었으니까 17번. 응? 17번 주세요. 17은 이제 니네 교재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97년도 수능 문제예요. 97년이 수능 역사상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서울대 합격 커트가 300점 만점 300점이었던데 400점 만점에. 근데 이제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잘하냐라는 거랑 감각이 있느냐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감각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대칭을 자꾸 쓰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 대칭성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얘는 지금 1, 2, 3, 4를 가지고 뭐 2, 4, 3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쪽에서 이 오른쪽에서 얘보다 작은 거 그게 이제 S1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똑같은 건 없죠. 작은 거 반대는 뭐야? 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작은 거 하니까 반대로 큰 거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이쪽에는 어차피 숫자가 3개가 있는데 작거나 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 S1 더하기 T1은 항상 3개죠. 작은 것의 개수, 큰 것의 개수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작은 것의 개수는 지금 하나고 큰 것의 개수는 당연히 2개겠네. 그죠? 그럼 이제 요 다음에서는 여기가 이제 S2가 요 오른쪽에서 작은 것의 개수면 T2는 오른쪽에서 큰 것의 개수니까 S2 더하기 T2를 하면 항상 2개겠네. 숫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쪽은 이제 몇 개예요? 4보다 작은 게 2개고 얘는 이제 0개 이렇게 돼서 둘 더하면 하여튼 똑같지.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S3는 하고 3 오른쪽에서 3보다 작은 거니까 이제 1개고 3보다 큰 거는 0개라서 S3 더하기 T3 이렇게 하면 항상 1개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어. 똑같은 게 없어서. 그러면은 2, 4, 3 이거 하나에다가 이런 게 총 4개를 배열할 거니까 24개가 있는데 그러면 24개마다 얘네들의 합을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6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안에는 작은 것들 다 더한 것도 있고 큰 거 다 더한 것들도 있어. 그지? 근데 2, 4, 3, 1하고 1, 3, 4, 2는 서로 대칭이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S1, 2, 3가 이쪽에서는 T1, 2, 3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S들만 더한 거는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S들의 합, T들의 합을 다 한 건데 이 안에서 S들의 합하고 T들의 합이 나중에 똑같아지니까 물어보는 게 S들의 합만 물어봤으니까 반 나눠주시면 됩니다. 실제는 시험에 나왔을 때는 24개 다 써서 애들이 맞췄어. 저렇게 고사를 했어요. 이거는 원래 경시 문제라서 예전에는 수능이 막 준경시 문제 이런 거 그냥 갖다가 그대로 뺏겨내가지고 지금 만드는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외국책 그냥 이렇게 갖다가 뺏겨서 내느라고 그대로 있는 문제.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대칭성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색칠하기를 하나 볼게. 색칠하기는 왜 잘 물어보냐면 니네도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해서 색칠하기 문제는 1학년이니까 꼭 나올 건데 요거 하나에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하고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거라서 색칠하기 문제가 이제 잘 나오는데 자 이렇게 놓고 하나 그려보면
여기다가 네 가지 이하로 네 가지 이하의 색깔을 칠해서 구별을 해라. 예,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 뭘 할 거냐면 이 영역하고 붙어 있는 영역이 몇 개냐 하면 두 개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차수라고 하거든. 차수. 나중에 행렬이랑 그래프 뭐 이런 거 배우면 그럼 여기도 두 개죠. 붙어 있는 게 여기도 두 개고 여기도 두 개니까 이게 차수를 구해봐서 큰 거부터 하면 되거든. 큰 거부터 차수가 큰 거부터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뭐 붙어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애들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면 된다고. 근데 얘는 다 똑같으니까 아무데나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여기다 칠하는 게 네 가지 곱하기 했으니까 빨간색 칠했다고 뭐 이렇게 하나 해놔. 그럼 그 다음엔 여기지. 그러면 여기 칠하는 건 세 가지니까 뭐 파란색 칠했다고 하나 해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칠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준을 우리가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부터 이제 합의 법칙으로 나눌 건데 왜 여기서 나누냐라고 하면 여기에 뭐 칠해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돼. 얘가 이제 종속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A도 칠할 수 있고 C도 칠할 수 있고 D도 칠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다 뭘 칠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칠해지는 게 달라지는 거지. 여기다 A를 칠하면 A랑 다른 색이니까 세 가지. C나 D를 칠하면 C를 칠했다고 하면 A, C랑 다른 색이니까 두 가지가 돼서 이렇게 이제 나눠 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나누는 기준이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나눈다고. 그러니까 얘가 구별을 했느냐 이하를 했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8번은 이걸 다 쓰래. 근데 구별 근데 그냥 구별은 이제 가로로 안 하고 그냥 두 개 나눠서 어디가? 가로로 안 나타나고 그냥 모일 때 나눠서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게 여러 개 되면 더 힘들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한 개씩 해나가는 게 편해. 그럼 이런 거는 18번은 5가지 색을 모두 써서 칠해라. 그러면은 5가지를 다 써야 되는데 칠할 때는 6군데니까 한 색깔 2번 써야 되죠. 그래서 2번 쓸 색깔을 먼저 골라. 그럼 곱하기 했으니까 A라는 색깔을 2번 쓰기로 해.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돼 있으면 돼. 곱하기 하면 항상 뭐 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네가 특정하니까 얘네를 먼저 칠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얘를 하나 둘셋넷 다섯 6개니까 6개 중에서 A 칠할 자리를 2개를 골랐는데 붙어 있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웃하는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니까 이 7개를 이렇게 이제 빼시면 이웃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까지 끝났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냥 채우면 되는 거니까 튜토리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여기 이제 색칠하기 단원의 내용이 되는 건데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나누면 조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을 볼게. 얘는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모두 써야 된대. 모두. 그리고 구별한다는 말은 없는 거지. 여기까지 하고 구별한다는 말은 없으니까 이거는 여기 5군데에다가 색칠을 할 건데 자 여기 칠하는 게 몇 가지? 3가지. 여기 쓴 것도 써도 되죠? 셋이니까 3의 5승에서 뺄 거야 이제. 적어도 최소한 이런 건 6건 쓸 거니까. 자 그럼 이제 2가지 색만 쓰는 거하고 여기가 이제 2가지 색만 쓰는 거 빼고
한 가지 색만 쓰는 거 2개 빼면 적어도 한 번씩 쓰는 거죠. 네. 한 가지 색은 3가지지. 2가지 색을 고르는 거는 3C, 2 두 개 골랐어. 그러면 이제 A, B 2가지 색깔 골랐어. 그거 갖고 여기다 쓰는 거니까 2의 5승인데 여기서 다 A만 칠하는 거, 다 B만 칠하는 거 2개 빼주셔야 2가지 색만으로 칠하는 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그 실수하기 좋으라고 해서 자주 내는 문제야. 그래서 28 가지고 이게 이제 기출인데, 요거는 과거에서는 칸을 한 칸 늘리든가 색깔을 하나 더 늘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공식이 있는 거라서 그래. 선생님이 보기에는 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 자기는 금방 계산할 수 있고, 니네는 이걸 일일이 노가다로 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로 내기 되게 좋은 문제가 되겠죠. 시험 공식 중에 틀려요. 가르치는 거. 네? 그렇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적당하게 글씨를 못 알아보게 식을 막 써놓은 다음에 답을 내. 그럼 아니야 근데 뭐 풀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화장실 갔다 왔대요. 네네 알겠어요. 한 시간에 밥 먹어야 돼. 네네. 지금 몇 시인데? 6시. 6시야? 뭐 6시. 오늘은 진도 나가야 되니까 한 6시 30분? 30분 동안 밥 먹어. 현미야